보시죠. 자, 14번이 지금 어쨌든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1대1 대응인 거죠. 자, 그리고 f1 더하기 2 곱하기 f3은 10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 f 역함수 1이랑 f 역함수 3이 차가 2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f4하고 f 역함수 4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코야 너 거기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치? 이제 괜찮아요? 그 등이 잘 안 가려? 여기 너무 부담스러워? 딱히?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을 어디서 할까 하고 보면 사실 얘가 좀 거의 다 주긴 하거든요. 얘만 잘 보면 거의 다 나오긴 해요. 왜냐면 여기 보이는 F1이랑 F3이 가질 수 있는 값이 5개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 2배하고 쟤를 더해서 12가 되려면 일단 이 수가 생각보다 좀 커야 돼요. 만약에 얘가 한 3 정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2배에서 12가 되려면 얘가 6이어야 되니까 3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4 아니면 5야.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5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10이 되니까 얘가 2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4라면 여기가 8이니까 얘가 또 4가 돼버려. 그럼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라서 F3은 무조건 누구로 가고 5로 가고 F1은 2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거의 끝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 역함수의 함수값인데 얘네들이 1, 2랑 3이랑 대응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누구를 보내서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3이 되고 요게 누구랑 대응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함수가 가게 되면 F2는 1인데 F 역함수 1은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 역함수 1과 F 역함수의 차가 어쨌든 두 개의 차가 2가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사실은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요거 3개 중에 2개일 거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쐈을 때 갈 수 있는 게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둘의 차가 2라고 하니까 얘가 4고 얘가 2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4랑 연결이 되는 거고 3이 여기 보이는 2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 더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얘까지 이렇게 완성하시면 끝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조건을 확인해 보면 F4는 지금 얼마냐면 1이고요. 그리고 F 역함수 4는 5니까요. 이 둘을 더해서 답은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15번 가도록 할게요. 요새 계속 약간 부정방정식 유형이 생각보다 요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요새 1, 2학년도 그렇지만 3학년들도 계속 그래서 좀 이런 거 잘 생각해 두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것도 그냥 K가 아니죠. 이제 정수 K 이렇게 준 거는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거고. 자, 일단은 두 개를 연립해서 봤을 때 모든 X의 값이 7이 돼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X-K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다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K를 양변에 더해주시면 K-5부터 X가 5 더하기 K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하나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X-4,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요거는 해를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를 찾을 건데, 일단 얘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K-5보다 크거나 같고 5 더하기 K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 범위가 사실 연립부등식의 해인 거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X, 모든 정수 X의 합이 7이 되게 하는 정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정수란 말이에요. 그럼 정수라는 거는 값이 2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0, 1, 2, 3 이렇게 끊어져 있는 값들이니까 일단 범위를 만족할 수 있는 적당한 값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마이너스 3보다는 좀 작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0 정도를 넣어서 계산을 해본다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딱 5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은 다 더해보면 빼기 4라서 이건 안 되는 거지. 내가 만족하는 건 7이 돼야 하니까요.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다음 정수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4, 5, 6이니까 5, 6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5랑 6이 X에 포함이 되면 이게 딱 더했을 때 합이 7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만족하는 정수 K는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1번 1. 그렇죠? 자, 16번. 자, 일단은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색은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 좀 약간 묘한 표현이 있거든요. 둘 중 하나만 실수야. 하나만 실수.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누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실수다. 이런 조건을 하나 이렇게 줬고요. 자, 그럼 뭐 나머지 하나는 허수란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에 세근을 줬는데 식을 딱 보는 순간 뭐도 가능한 식이냐면 이게 인수분해도 바로 되는 식인 거죠. 사실 바로 묶어봐도 되지만 제가 뭐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얘는 1을 대입하면 0이 될 거고 이렇게 우리는 1을 대입해서 얘네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1 집어넣어서 0이고 x제곱 빼기 k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면 우리가 실근 하나는 일단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제곱은 k다 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k와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만 실근인 거죠. 실근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나머지 두 개는 모여야 하고 허근이어야 하고요. 또 얘네가 허근일 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문제에 또 뭐라고 적혀있냐. 잘 보시면 K는 실수라고 적혀있거든.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개수들이 전부 다 누구로 이루어져 있고 실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면 무슨 근도 같냐면 얘네들은 켤레근도 갖는다. 이런 것까지 사실 내용이 다 담겨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허근이고 나머지는 켤레 허근이다. 이렇게 이제 근이 다 결정이 된 거야. 여기까지 딱 세팅이 되면 이제 문제 푸는 건 엄청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거 가지고서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건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알파하고 베타 중에 하나만 실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알파가 1일 수도 있고 그죠? 베타가 1일 수도 있는데 누가 1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만약에 알파가 1이잖아요. 그럼 이 식은 1은 마이너스 2베타가 되는데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수가 나와. 근데 이러면 좀 조건에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둘 중 하나만 실수니까 얘가 실수면 얘는 허수여야 되거든. 근데 얘도 실수니까 이 조건은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그럼 두 번째 베타가 1이면 어떻게 되니? 하면 알파 제곱이 여기에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알파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루트 2i거나 또는 누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얘가 실수면 얘가 딱 누구인? 허수인 상황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찾는 상황인 상황이 딱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 얘가 이제 알파에다가 루트 2i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i를 놓으면 되고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2i 아니면 루트 2i 둘 중 하나를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얘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2i고 얘가 루트 2i일 수도 있고 이건 아직은 모르는 거지만 문제에서는 여기 보이는 베타의 제곱과 감마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얘를 제곱하나 그 결과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2i 제곱이니까 감마의 제곱은 누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베타는 지금 1이니까 1이 결정이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우리가 결정해 주는데 인수분해가 다 됐고 누가 알파, 베타, 감마인지는 여기 보이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라 인데 이건 대입해보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어렵지 않게 근을 소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후딱후딱 하죠. 자, 1시간 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요거는 좀 쉬우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 D가 이제 조금 막 혹시 21번 맞춘 사람? 21번 풀었다. 리얼 맞았어요? 답도 맞고. 월. 이런 거는 사실 수투 가면 엄청 봅니다. 아시겠죠? 수투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는 상위 심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20번 문제 푼 사람. 와, 좋아요. 좀 있네. 30번 있나요? 30번 솔직히 풀어봤다. 읽어는 봤다. 읽어봤어요? 좀 어땠어? 느낌이, 소감이. 읽으면서 다음에 풀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야? 아직은 30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30번은 수투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풀어본 친구들은 되게 재밌게 풀 거야. 근데 아직 선생님 전 모의고사 문제 스톱 안 풀어봤는데 하잖아? 그럼 30번 이렇게 풀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역시 아직은 30번은 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들 거고 그렇게 되게 아직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되게 재밌게 푸실 건데 일단 이것도 나중에 보시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경험이 있으면 할만해집니다. 자 일단 17번부터 보시죠. 자 17번 같은 경우는 P가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q가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순서상 a, b의 개수 구하라는 거거든. 개수. 그리고 여기서 a, b는 둘 다 정수입니다. 정수 a, b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서 p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P라는 이 I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말은 결국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떠 있어도 괜찮고 잠깐 뭐가 돼도 0이 돼도 이런 식으로 돼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누구 가지고 저 판별식 가지고 얘기합니다. 교점이 없어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좀 써보면 4분의 d는 너를 반으로 나눠서 a제곱에 빼기 이렇게 곱해주시면 1이 될 거고요.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a는 1까지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해가 모든 실수다를 그냥 저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P가 not Q다 라는 말이 참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리집합으로 보잖아. 그럼 P는 어떻게 되냐면 Q의 여집합이 항상 포함이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이 P가 좀 약간 골 때리는 게 P가 얘거든? 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라 그랬어. 그럼 모든 실수는 뭐예요?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P라는 집합은 뭐라는 거야? 전체 집합이라는 거야. 전체 집합. 근데 그 전체 집합을 포함해요. 누가? Q의 여집합이. 이게 무슨 말이야?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을 포함해요. 이게 뭔 소리야? Q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인 거지. Q가 공집합이다 이런 말이라고. 얘 Q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야 Q의 여집합이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결국엔 아 얘는 무슨 뜻이구나. Q는 뭐다?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공집합을 이렇게 썼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하고 같고 그 얘기는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데 P는 뭐다? 전체 집합을 말한다. 모든 X들이 다 P라는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Q의 여집합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고 그럼 Q는 공집합이다라는 말과 같다. 그럼 이 친구의 진리집합인 Q는 공집합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존재하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X에다가 막 값을 때려 넣었는데 음수되는 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음수되는 애 있으면 안 돼. 또 0되는 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다 뭘 집어넣든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X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얘가 누구보다 커져야 0보다 커져야 뭘 집어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하면 되죠. X축보다 계속 뭐해? 하늘이 이렇게 떠있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맞죠? 얘는 그래서 교점은 가지면 안 되니까 0보다 작기만 해야 되고요. 그럼 얘 가지고 판별식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요거 반 남아서 b제곱 빼기 이렇게 곱하면 9가 되죠. 얘가 누구보다? 0보다 작다. 그럼 b 빼기 3 b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니까요. b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a로서 가질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이렇게 a가 3개 있고요. b는 여기 범위에 만족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죠. 그지? 여기서 이제 정수 ab라고 했으니까. 그럼 순서상 a, b의 개수는 뭐냐? 하면 a, b가 가질 수 있는 게 얘는 몇 가지?
그죠? 3가지. 얘는 몇 가지? 5가지니까 최종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5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 이 됐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17번을 보시면 됩니다. 18번은 좀 좁을 것 같아서 저쪽에다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18번은 작년에 좀 풀어본 친구도 많이 있을 텐데. 아닌가? 어땠을까? 전 이거 많이 풀어주는데. 그죠? 아닌가? 아니구나. 너희는 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자, 한번 봅시다. 자, 18번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함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여기에 절대값 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f 역함수 2가 f2 빼기 1하고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걸 가지고 이제 18번을 풀고요. 그리고 얘 가지고 이제 f8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보기보다 좀 빡세거든요. 왜냐면 이걸 딱 보고서 도대체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AB가 문자라서 처음에 좀 어려워하는데 일단 하나 가정을 좀 해봅시다. 일단 확실한 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점근선은 0이죠. 그러니까 x는 0. 제가 이렇게 점근선을 하나 그었고요. 그리고 y 점근선은 b인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단은 처음엔 양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점근선을 한번 그어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a도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서 일단 그냥 양수라고 놓고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일단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x축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이렇게 꺾어 올려서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그린 애가 절대값 f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하고 누구하고? y는 2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한번 봐봐요. 어디다 그어야 한 점에서 만나? 여기요? 아니잖아. 어디? 여기잖아, 그지? 딱 점근선이라고. 저 유리함수의 어떤 가장 정체성 같은 거죠. 점근선에다가 딱 누구를 꽂으면, 2를 꽂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y점근선이 누구면, 2면 일단은 요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2라는 것이 뭐랑 약간 점근선이랑 좀 관련이 있구나.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이렇게 y점근선이 2일 때 요 다음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돼.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 원래 함수에서 보면 2라는 값이 점근선이면 이게 이제 치역에서 보면 2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 x값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도 2라는 값을 만들 수는 없는 게 이 점근선 값이잖아. 그치?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2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함수 값에 누가 있어? 2가 있어.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다시 봐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내가 x에다가 무슨 값을 다 때려 넣고 y에다 무슨 값을 다 때려 넣어도 이 y 값에서 절대로 누구는 2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점근선이 2니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역함수의 점근선에 y 값에 2를 넣어서 내가 뭔가 값을 구해냈던 거는 여기에 이 값이 존재하고 이 값이 누구랑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죠? 근데 지금처럼 점근선이 2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뭔지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y점근선이 2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그럼 어떡할까? 이게 이 다음 스텝이야. 자, 그럼 어떡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 상황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fx가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얘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근선이 2여도 되지만 점근선이 마이너스 2여도 되는 거야. 그래도 절대값 씌우면 꺾어 올라가서 y점근선은 2가 될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누구다? 점근선이 b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를 떠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x축, y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 여기를 점근선으로 잡고
여기를 0으로 잡고 A는 일단 양수라고 둔다면 그래프가 일단 원래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얘를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는 y점근선이 마이너스 2였던 게 이게 누구로 넘어가고 2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얘가 위쪽에 있는 건 x축에 있는 건 그대로 뒀다가 얘가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라가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저 노란색 부분이 절대값 붙여서 y는 절대값 fx가 되는 건데 이래도 또 어때? y는 2를 내가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밖에? 한 개밖에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누구 조건도 만족하냐면 이 조건도 만족해. 왜냐면 역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 것이 같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FE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가 찾는 상황이다 라는 걸 결정을 지면 결과적으로는 B가 누구인 거? 마이너스인 게 결정이 되고요. 그럼 fx는 식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x분의 a에 여기 보이는 b 대신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b값까지 완성된 fx를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한 점하고 만날 때의 이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해석해서 찾아주셔야 되고, 그럼 그렇게 만족하는 건 얘밖에 없으니 이걸 이용해서 b값이 빼기 2값까지 찾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렵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여기까지가 어렵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계산인데요. 자, 요 식을 이용해서 A값만 구해주면 되거든. A값만.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F2가 있고 하나는 F 역함수 2가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잘 찍어주시면 돼요. 일단 F2를 생각을 해보면 F2는 여기 X에다 그냥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2분의 A 빼기 2다. 이렇게 그냥 아주 깔끔하게 결정이 되죠. 이건 뭐 사실 어려운 게 없어. 자, 근데 이제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F 역함수 2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F 역함수 2를 계산해보자 인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fx인데 역함수 값을 구할 때는 물론 뭐 역함수를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k를 이용하면 좀 손쉽게 구할 수 있죠. f 역함수 2가 k다 이렇게 찍으면 fk는 얼마일 거고 2일 거고,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k값 구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좀 계산을 좀 줄인다고 하면 fk는 여기다 대입해서 k분의 a 빼기 2가 되는데, 그게 이제 2일 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k분의 a가 4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k 곱하고 4로 나눠주면 k 값은 누가 된다? 4분의 a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다? f 역함수 2값이다. 이렇게 이제 k 값으로 계산해주면 우리가 역함수를 좀 구하지 않아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요 식에다 넣어주면요, f 역함수 2는 4분의 a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f2는 여기 보이는 이제 2분의 a 빼기 2인데 거기에다가 빼기 1을 해서 두 식이 뭐하다? 같다. 요거 마무리 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식에다 4배를 하죠. 양변에 곱하기 4배 해주면 얘는 a고 얘는 2a고 얘는 빼기 3인데 빼기 12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fx 완성돼요. 됐죠? 그럼 fx 완성되면 대입하라는 함수값은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마무리는 안 해드려도 괜찮죠? 이 정도는? 저 함수값 구하는 건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이었어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중간에 나온 거 치고는 좀 빡세거든요. 뒤에 건 좀 쉬운데 얘가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한번 해주시고, 네, 정리하실 분 정리하세요. 네. 자, 그럼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분필. 뭔데? 딱 하나 남았다. 자, 19번 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연수 km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x바 k 이하의 자연수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x바, 얘는 m의 약수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b는 일단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개를 뺀 게 4, 7이다. 이렇게 들어져 있고, 얘네들의 합집합이 7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합은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볼 때 약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막 자연수 km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주어져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처음에 좀 접근하기가 빡센데, 일단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놓고서 이 뭔가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한눈에 좀 보려는 시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A도 몰라, U도 몰라. 그런데 딱 하나 알고 있는 게 B에서 A를 뺀 게 4, 7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일단 4하고 7이 들어겠군.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잘 찾으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쳐다보니까 뭔가 이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쳐다보면 A와 B의 여집합하고의 합집합인데, 이걸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A하고 B의 여집합이면 이렇게 색칠한 영역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여기를 센 건데, 거기에 원소가 몇 개 있대? 7개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여기 2개랑 7개 합치면 전체 원소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9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어? 그러니까 이 2개만 잘 쳐다보면 K가 얼마구나, 9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9개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K가 일단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구하면 되냐면 A 구하면 됩니다. 여기 9까지 있는데,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구하지? 하고 딱 봤는데, A를 구하는데도 좀 힌트가 있어요. 무슨 힌트가 있냐? 여기에 B에서 A를 뺐거든요. 근데 A를 뺐는데 여기에 4하고 7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A에는 절대로 누구는 들어가지 않고 4는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그러면은 4의 약수를 포함하는 8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A에 4가 들어갔다고 쳐봐. 여기가 4야. 그러면 A는 1, 2, 4 이런 식으로 원소를 갖는데, B에 4가 있어도 A에 있는 4를 빼면 여기에 절대로 4가 들어갈 수가 없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A에는 절대로 4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8도 안 될 거고, 그럼 여기에 7도 있으니까 누구도 안 된다. 7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이 M이라는 값은 일단은 4하고 8하고 7은 안 되는군,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누구 이하로? 9 이하로 이제 M을 잡아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만약에 M이 9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A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는 9의 약수니까 1, 3, 9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M이 9였을 때 A가 1, 3, 9였다고 해봐. 그러면 이 원소 3개를 나는 이 자리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조건에 A에 있는 이 원소의 합과 B에 있는 원소의 합이 같아야 된다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에 얘가 2개 합친 게 11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누군가 더해서 11이 좀 나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 1, 3, 9 중에서 배치를 해서 막 넣을 건데, 뭔가 11이라는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도 여기에 11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겠다, 아쉽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9 다음이 8, 7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6이니까, 그 다음에는 M에다가 6을 해보면요,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1, 2, 3, 6을 여기다가 잘 섞어서 넣으면 되는데, 우리의 목표인 11을 좀 생각해 보면 6이랑 3이랑 2 이렇게 3개 더하면 딱 1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누굴 넣고 2, 3, 6을 넣고 가운데다가 공통으로 누굴 넣어주면 1을 넣어주면 딱 여기 보이는 이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같아진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6, 4, 7로 완성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어때? 전체 9의 약수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다 채워지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 있는 원소들이 다 정리가 됐고, 문제에서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은 5하고 8하고 9 이렇게 딱 3개만 있으니까 이렇게 3개를 계산하셔서 원소의 합을 구해주시면 답은 20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조건들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답이 뿅 하고 나오는 그런 문제죠. 저번에 내가 어느 방 가서 수업을 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더 어려 보인다더라. 잠깐만. 네, 이게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응? 더 어려 보여? 그냥 하는 얘기였을까? 반응이 되게 쎄한데? 좀 어려 보여?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사실 마스크 쓸 때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내 나이가 몇이게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항상 내 나이보다 항상 어리게 들었거든. 항상 그래서 좀 몇 살처럼 보이네요 하고 진짜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나름 내심 그거 즐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어려 보이나? 막 이러면서 막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가 뚝 끊겼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나이를 찾아갔나 보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뭔가 이게 마스크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다시 한번 잘 봐봐. 좀 어려 보여? 약간 강요받는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자 20번부터는 좀 기 모아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잘 공부해 두잖아. 제가 예전부터 두루두루 이 얘기 계속 하거든, 수업 시간에. 야, 이거 잘해두면 나중에 니네 진짜 요긴하게 쓸 것이다 하고서 계속 연습시키는데 이게 자기가 쓰게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리고 수원, 수투에서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기깔나게 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잘 연습해 두시면 정말 도움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자. 인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바쁠 때 물어보면 안 되지만 하나만 딱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딱 직선을 보면서 딱 직선을 보면서 이렇게 돼야 돼. 성가비는 뭐 때문에 놀랐을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사실 이게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보자마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 딱 봤는데 기억을 보고 이걸 보면 안 돼. 사실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 돼.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은은하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럼 이건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야.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두 직선이 있구나. 그냥 이런 생각 들어? y는 2x 플러스 3과 2x 빼기 1이야. 이 직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그래, 평행하다 생각 들지? 이게 되지? 그러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이거 보니까 좀 뭔가 흐름이 보여요? 이건 뭐다?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런 생각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왜냐면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못 볼까봐 기억으로 준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안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볼 줄 알아야 돼. 얘네들은 서로 보다 수직이다. 요거는 이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 하고 보면은 사실 이 기울기가 빼기 2고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인 건 일단 그냥 보자마자 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체계가 좀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는 막 조건을 좀 많이 줬으니까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직선이 있는데 얘가 수직인 건 미리 얘기했고요. 얘네들의 교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교점은 같다라고 놓고 연립해서 푸시면 되고 계산은 다 했으니까 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건 두 개 연립하면 나올 거예요. 얘가 이제 교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L1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Y에다가 0 집어넣어 보면 B라는 이 좌표는 Y축이 0이고 X축하고 만나는 거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L1이 X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리고 L2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은 Y에다 0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X좌표가 4,0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 ABC라는 점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점 P가 있는데 얘는 1사분면 위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 준 게 있고요. 또 하나 이런 표현을 줬습니다. 삼각형 ABC 위에 외접원이 있어요. 외접원. 근데 그 외접원 위에 누가 있다? 점 Q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나한테는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냐면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x절편이 4인 직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특이하게도 수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교점을 우리는 A라고 부르죠. 0,-인 거고, 여기 보이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0인 거고, 여기가 C라는 점이 4,0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가 직각이 보여요. 그런 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보일 거야? 이 외접원이라는 키워드가 좀 보여야 된다고, 그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이 보이는 순간 얘는 그 외접원의 뭐일 거고, 지름일 거고, 우리는 이렇게 외접원을 아주 편안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다 준 거라고, 그죠? 여기 보이는 지름은 뭐기 때문에 항상 직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점 세 개 연결해서 외접원을 그리면 얘가 무조건 지름이 된다는 건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Q는 여기 어딘가 외접원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Q가 이제 어떻게 또 결정이 되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요 Q라는 점을 제가 찾았다고 하면 어딘가 있겠지만 1/4분면 위에 P라는 점이 또 있어요. 그럼 1/4분면 위에 P라는 점은 어딘가에 제가 P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찍었습니다. P.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하고 이렇게 Q하고의 관계식을 두 줄로 좀 더 조건을 주게 밑에 써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자, Q라는 점은 외접원 위에 있는 점이기는 한데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삼각형 PBC의 넓이는 3배입니다. 누구의?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배다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사실 이 조건이 또 굉장히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무게중심. 자, 우리가 사실은 무게중심에 대한 거를 좀 보면 P하고 B하고 C의 무게중심을 찍는 건데, 무게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무게중심은 일단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교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랑 연결을 하잖아? 그럼 어디로 가서 꽂히냐면 B하고 C를 절반으로 나누는 점에 가서 이렇게 꽂히는 거죠. 왜냐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무조건 여기 위에 있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하고 외접원하고 만나는 이 교점이 뭐가 될 거다? Q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되죠? 왜냐하면 무게중심이라는 건 삼각형이 결정이 됐을 때 여기서 중선, 여기서 중선, 여기서 중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딱 여기 중심이잖아요, 원에.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위에 Q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이제 Q일 거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게중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율인 2대1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중선을 긋게 되면 무게중심은 여기서부터 2칸, 여기서부터 1칸 이렇게 되는 비율이 있다. 요거 우리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자, 요게 또 하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좌표죠. 자, 세 점에 누구? 좌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리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자,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것에 3등분 한 것이 요 무게중심의 좌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이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는 아는데 P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아직 이 조건을 써먹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조건 하나를 더 줬어요. 뭘 줬냐? 삼각형 PBC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3이야 이렇게 준 거죠. 자, 근데 이 삼각형을 그림에서 보면 너무 깔끔하거든요. 여기 BC를 밑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이랑 얘는 BC를 밑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줬는데 얘네들이 뭘 공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밑변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넓이 B를 결정짓는 건 무슨 좌표? 요 Y좌표 아니겠어요? 얼마인지 되지? 근데 여기 Y좌표가 얼마예요, 길이가? 2잖아, 그치? 근데 얘는 넓이가 몇 배니까? 3배니까 Y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Y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정리돼요? 자, 그럼 얘가 6이면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거 있잖아. 요 무게중심의 좌표. 너하고 무게중심 구하면 너라면서 근데 얘의 Y좌표 0, 얘의 Y좌표 0, 얘의 Y좌표 6이니까 이 세 개 더해서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이 점의 Y좌표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점의 Y좌표가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점의 Y좌표까지 찾았다까지 오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찍을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풀다 보면 다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 2까지 찍으면 거의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도 계산 과정에서 제일 쉬운 것들로 좀 설명을 해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여기 추가로 이것도 사실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보이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대칭이에요. 대칭. 이게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림을 잘 그리면 보이긴 하는데 좀 안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Q라는 점이랑 A라는 점이 대칭임을 판단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애가 지름이 2분의 3,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의 y좌표가 0인데 너의 y좌표가 2인데 너는 y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y좌표가 서로 이렇게 요 점에 대해서 중점 관계에 있으니까 이 두 개가 한 지름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또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서로 무슨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 되겠죠? 맞죠? 근데 요 길이가 2분의 3이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겠어? 2분의 3이겠지. 얼마지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1이잖아. 이렇게 내리면 얘도 이렇게 순회발 내려질 거고 여기가 1대 1대 1이면 여기도 1대 1대 1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하면 여기는 좌표가 뭐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2분의 3, 4개. 그래서 여기는 6,6이다 라고도 바로 잘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대칭성이 보이면 계산도 암산으로 가능해진다. 이 정도까지 좀 편해지는 거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되지? 자, 좀 그리고 보니까 약간 막 난도질을 해놓은 느낌인데 좀 약간 흐름은 좀 이해가 되실까요? 할 수 있어. 됐나요? 자, 오늘 해야 되는 문제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가 좀 어렵고 27 그리고 30 이렇게 두 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일단은 그래도 어려운 문제 하나가 정리가 되니까요. 자, 얘는 일단은 이런 테마는 이제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조건을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함수를 만들어 주고서 니네 그 함수에 대해서 해석해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함수를 어떻게 줬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죠.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A에서부터 점 P가 출발해요. 출발! 이렇게 해서 쭉 출발합니다. 그래서 얘가 스탑! 하고서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잖아.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해서 정의역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함수 fx를 만듭니다. 자, 근데 그 함수 fx는 함수값을 갖는데 정의역은 요 이동한 거리로 갖는 거지만 함수값은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 PFA의 넓이를 함수값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기 끝까지 안 가고 P를 한 요 정도만 갔다고 생각해봐. P를 이렇게 출발해서 쭉 갔는데 P가 B에서 이렇게 멈춰섰어요. 그럼 실제로 P가 움직인 거리는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거리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F1인 거죠. 그럼 F1은 뭐냐라고 하면 이때 1만큼 갔을 때 P와 삼각형 FA를 만들어서 PFA를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게 여기 보이는 F1이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육각형이다 보니까 특수각이라서 길이 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여기가 1이면 우리가 이제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변을 1, 여기를 높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얼마가 될 거다. 루트 3이 될 거다. 그러니까 F1은 4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면서 굴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P에서 딱 출발! 해서 여기까지 갔다면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럼 그때 높이를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함수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런 걸 구하래. F 도트 F A를 구했더니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안 돼. 마지막 건데 32분의 9다.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요걸 만족하게 하는 모든 A의 곱을 구해라.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A를 바로 한 방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X에서 F를 한번 통과시키고 다시 한번 통과시켜서 이렇게 두 번을 통과시키는데 여기 이제 A가 들어가요. 그럼 A가 한 번 통과시켜 나온 걸 이름을 B라고 붙이고요. 그걸 다시 한번 통과시켜서 누가 되는 32분의 9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얘가 32분의 9가 될 때 B를 찾고 다시 그 B 값을 갖게 하는 누구를 찾아서 F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여기 F1 구해라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누구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뒤집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합성함수로 두 개의 단계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21번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좀 해보면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A를 통과시켜서 B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B부터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다 짜기가 힘드니까 뭔가 좀 B의 범위를 우리한테 좀 제약을 걸어주거든. 자, B를 찾아볼 건데, 일단 B라는 값이 결국에는 어떠한 값을 함수를 통과시켜서 나온 값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넓이 값이긴 하거든요. 삼각형의 넓이 중에 하나가 B라는 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이 P라는 점이 쭉 움직이다 보면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될 때가 한 이쯤 있을 때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이 넓이가 사실은 만들 수 있는 PFA의 넓이 중에 가장 넓은 넓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클 수는 없단 말이야. 이게 밑변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높이는 여기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 넓이 값은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죠. 실제로 최대값을 구해보면요. 우리가 이 정육각형을 이렇게 6등분 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생기는 이 하나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인데 얘가 하나 더 붙어서 높이의 최대값이 결정이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PFA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루트 3 요거를 최대값으로 가져서 이게 아무리 커도 2분의 루트 3은 넘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를 집어넣었어. 함수에다가 집어넣는데 나오는 게 넓인데 그 값이 이것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B라는 값은 절대로 누구보다는 2분의 루트 3보다는 넓을 수 없다. 클 수 없다. 그러니까 B는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다라는 제약 범위를 하나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아, B를 통과시켜서 누가 Y가 32분의 9가 나오는 그 B 값을 한번 찾아보자 인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B가 뭐냐 하고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움직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움직였냐. 얘는 이제 여기서 보면 길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y 값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함수에다 대입해서 나온 값이니까 이게 넓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넓이랑 길이를 연결시켜 주려면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높이가 있는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b만큼 움직였을 때 넓이가 얘가 됐다. 그거를 연결시켜 주려면 높이가 필요한 거고, 이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이라고 두고 그때 높이를 h1이라고 잡으면 그 높이는 이렇게 넓이 값인 32분의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넓이가 32분의 9가 되려면 높이가 얼마여야 한다? 16분의 9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32분의 9가 되게 하는 어떤 위치에 P가 있을 건데 그때 높이가 얼마여야 돼? 16분의 9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6분의 9를 했을 때 그 넓이가 뭐가 된다? 3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16분의 9가 어디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데, 잘 보시면 이 기준이 되는 높이가 하나 있어. 아까 우리가 이 B라는 점에 P가 도달하게 되면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보다 큰지 작은지는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2분의 루트 3하고를 비교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밑이 16이고 얘 같은 경우는 16으로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88을 곱해주면 이게 16분의 9하고 16분의 8 루트 3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8루트 3이 9보다는 훨씬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단 얘기고, 얘가 더 크단 얘기는 누구보다? 얘가 2분의 루트 3보다는 좀 작은 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넓이를 32분의 9가 되게 하는 점을 찾아보면 얘보다 조금 작은 어딘가에 점이 하나 찍힐 거고, 그때 높이가 얼마여야 해? 지금처럼 16분의 9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 높이가 16분의 9일 때 요 길이가 내가 찾는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 길이 B를 보면 여기는 얼마고? 루트 3이고 여기가 뭐니까? 2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루트 3분의 누구를 곱해서 2를 곱해서 이 길이를 결정지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B는 어떻게? 네, 여기에서 어디에서? 방금 전에 구했던 넓이가 얼마죠? 높이가 16분의 9에서 얼마에?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는 친구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고 2를 한번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약분이 되면 8분의 루트 3 여기가 9가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유리화를 한번 해주시면 얘는 3, 3이 이렇게 약분이 돼서 8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찾은 B 값은 얼마다? 8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B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A를 구하셔야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하냐?
자, A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A는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 수월합니다. 자, FA는 얼마니까? B가 돼야 되는데 B 값을 내가 구했어요. 8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A를 넣었다는 건 이 A는 어디까지 출발했는가의 길이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A는 길이를 말한다. 이동한 길이. 그리고 여기 보이는 8, 3 루트 3은 뭘 의미한다? 넓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A까지 움직였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 여기 보이는 8분의 3 루트 3이 되는 A값을 찾느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럼 그 둘을 연결시켜 주려면 결국에는 이 넓이식을 높이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저 넓이를 맞게 하는 높이를 h2라고 잡는다면 식은 2분의 1에 여기 보이는 밑변은 1로 두고 저 h2 요 높이를 갖게 하는 그 값이 넓이가 8분의 3 루트 3이 되게끔 하는 요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이때는 h2가 뭐가 되냐면 4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밑변에서부터 4분의 3 루트 3이 되게 하는 점을 찾는 게 포인트가 되죠. 근데 여기서 또 기준을 찾아보니까 어떠냐면 아까 여기 보이는 여기 B점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었거든요. 얘가 4로 통분해보면 4분의 2 루트 3이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높이가 4분의 3 루트 3인 건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요. 제가 그림을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 움직였을 때 여기가 높이가 2분의 루트 3인데 얘는 더 움직여서 높이가 뭐가 됐다? 4분의 3 루트 3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얘가 4분의 3 루트 3이 된다고 하면 얘가 4분의 얼마니까? 2 루트 3이니까 이것보다 요만큼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올라간 경우가 이제 4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게 4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높이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기 보이는 결국에 이 지점이 되게 하는 A 값은 두 개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길이만 구해내면 사실 나머지 길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얘는 또 마찬가지로 특수각이니까 여기가 60도니까 루트 3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루트 3분의 2를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4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시면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럼 그 얘기는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이 길이가 얼마고? 저 1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A값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A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분의 3만큼 가면 그때 높이가 얘가 되고, 그러면 넓이 구하면 요 값이 나온다. 요게 이제 A값의 의미가 되는 거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요 반대편에 이렇게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게 A가 하나 더 있겠죠. 근데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이니까 이게 합쳐서 3인데 요 길이도 똑같이 얼마니까? 2분의 1일 거니까 3 더하기 2분의 1 하시면 요건 이제 2분의 7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A값 두 개를 곱해보면 4분의 21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범위를 가지고 얘까지 범위를 가지는데 f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인데 1대1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우리 많이 봤죠. 자,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요럴 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해라. 봐봐라, 이거 분명히 나중에 또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난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일단 기본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보이는 이 fx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 조건은 대부분 다 뭐를 그려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럼 저기 보이는 fx는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주시면 x 빼기 2 제곱 빼기 1이 돼서 얘가 fx가 되고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x가 2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까지 일단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정의역의 a의 범위가 제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a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함수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a의 위치는 대칭축 기준으로 대칭축부터 출발해서 이 오른쪽에 a가 놓여져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된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1대1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려면 일단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이게 1대1 대응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또 뭘 만족해야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근데 공역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공역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누구로 사용하면? 치역으로 사용하면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게 치역이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제 y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b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y값으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b여야 b보다 크거나 같은 치역을 갖는 거니까 우리는 저걸 최소값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a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려면 가장 아래쪽 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가장 아래쪽 점은 x에다가 a를 넣을 때일 거고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값이 b가 되어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니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식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즉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fa가 b다인 거고요. 그러면 fa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보시면 b는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 건데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는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b라는 값이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a 빼기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이라는 식인데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a니까 5a가 되고 여기는 빼기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으로 최대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 2차식의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너는 마이너스 a제곱에 빼기 5a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면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곱해서 쫓아내면 플러스 4분의 25인데 3이랑 더해주시면 4분의 10이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4분의 1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내가 찾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뜯어보시면 그냥 알고 있는 거 2개 붙여놓은 문제죠. 근데 오랜만에 봐서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그 내용 자체로만 보면 되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지. 자, 27번. 자, 갑니다. 자, 두 양수 a,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c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인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꼭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c 프라임이 있는데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고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원의 중심은 1,a b가 될 거고요. 반지름은 동일하게 b가 될 거다 이렇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또 뭐라고 줬냐면 서로의 중심을 지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고 또 하나 뭘 줬냐면 직선 4x 빼기 3y 더하기 21은 0이다. 라는 직선이 c와 c'에 뭐 한다? 모두 접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준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보셔요. 요거는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야. 자, 아까워서도 이건 설명해야 되겠어. 진짜로 잘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좀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지금 얘는 1,0이라는 애를 꼭지점으로 지니고 있고요. x축으로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a,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대.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평행 이동 좀 시켜서 적당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이에요. 그러면 얘는 1에서 a만큼 y로 b만큼 이렇게 이제 원이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두 원이 각각의 중심이 이렇습니다. 근데 얘네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 있으면 이 원의 저 i 상대편에 있는 중심을 지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을 지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직선을 하나 꽂았더니 얘가 두 원이랑 동시에 접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잘 보시면 대충 위치가 x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21이거든요. 그리고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4예요. 그러면 적당히 한 요 정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뭐 마이너스 4분의 21이고 기울기가 얼마인 상태? 3분의 4인 상태다. 자, 이렇게 이제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원이랑 접한다는 건 각각 직선하고 접점을 가지게 될 거고 그 접점을 중심이랑 연결하고 또 중심이랑 연결하면 요거는 또 뭐랑 같을 거냐면 각 원의 반지름과 같을 거라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원이 있는데 접선을 갖고 있어? 그럼 접점은 중심이랑 연결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수직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원이 이렇게 지나고 이 원이 서로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죠.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얘도 길이가 얼마야? r이죠. 그럼 이건 무슨 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이 되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거든? 근데 계산에서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다고. 우리가 누구를 잘 쓰면?
기울기를 잘 쓰면 계산에서 엄청난 이득을 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 축에서? X축과 Y축에서 이 정보를 어쨌든 다루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기울기 어떻게 쓰나요? 하고 보면 기울기가 3분의 4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3분의 4면 얘랑 평행인 얘도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거 X축과 Y축의 평행한 선으로 그었을 때 생기는 요 두 개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4다. 그러니까 얘는 몇 K? 3K. 얘는 4K라고 문자를 잡는 거야. 그럼 여기 보이는 C'이라는 것은 1 더하기 3K가 될 거고, 그리고 B라는 점은 4K라고 이렇게 Y좌표가 찍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또 무슨 관계예요? 네, 수직인 관계예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 얘기는 얘도 X축과 Y축의 길이비가 4대 3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고, 얘는 길이까지 같으니까 X좌표, Y좌표의 차도 같아요. 즉 얘를 이렇게 관찰해보면 여기가 4K가 되고 여기가 3K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맞죠? 4대 3이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점의 입장에서 보면 X좌표가 4K만큼 빠질 거고, 그럼 1 더하기 3K에서 4K를 뺀다? 그럼 얘는 1-K가 되겠죠. 여기서 4K를 빼서 이런 좌표를 찍을 거고, 얘는 Y축 방향으로는 3K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4K에서 3K를 더하면 저 점의 좌표가 7K가 돼서 이 점의 좌표를 K라는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직선 위에 있죠? 그럼 이 점은 여기 직선에 대입하면 뭐 할 거고? 네, 성립할 거고, 저기다 계산만 하면 K값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요거는 X좌표에다 4배를 해주시면 4-4K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7K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1K 더하기 21은 0이다가 되니까 이렇게 더하는 게 25에 마이너스 25K는 0이에요. 그러니까 K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되지? 그럼 K값이 1이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좌표들이 다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A하고 B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3K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냐면 3K니까 K에다 대입하면 이제 3이 되는 거고요. B는 지금 4K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간 만큼이 4K인데 그게 이제 K가 1이니까 4가 될 거고. 그럼 반지름은 6일이잖아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반지름 하면 얘는 다 합쳐서 10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기울기 쓰는 거, 이런 건 진짜 앞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뿐만 아니라 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고. 계산이 급이 진짜 달라져요. 엄청 쉬워집니다. 자, 28번은 뭐 금세 푸니까요. 28, 29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지금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숫자가 1부터 6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서 뭘 허용한다고 하냐면 여기 써놨네요. 중복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서 이제 4개를 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4개를 택해서 여기다가 또로로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야. 다 죽어라 하면서 4, 4, 4, 4 이렇게 쓰면 그다가 이제 4, 4, 4, 4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옵션을 뭐라고 줬냐면 정사각형에 적힌 수보다 정삼각형에 있는 수가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3을 적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다 3보다 작은 수를 적어야 된다. 1, 2 뭐 이런 걸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줬고요. 두 번째는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서로 달라야 된다. 이렇게 준 겁니다. 내가 여기다 1을 적었어. 너는 2를 적어야 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너는 여기다 2를 적었어. 너는 그럼 여기다 1을 적어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시작은요. 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 여기에 들어갈 수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누굴 선택하면 되냐면,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얘랑 다른 숫자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개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게 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최소 여기에 두 개의 숫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달라야 되고 얘네들도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3부터 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만약에 세모가 3이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빨간색은 몇 개가 들어갈 거냐면 3이면 여기는 무조건 1 아니면 2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그 가지수를 2개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얘가 2가 들어가면 둘 다 무조건 1로, 그죠? 얘가 1로 들어가면 둘 다 2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되니까 각각의 1 곱하기 1로 나머지 두 개의 사각형을 채워주시면 일단 첫 번째 경우를 완성한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얘가 4라는 숫자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네가 4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4보다 작은 수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 되죠. 2, 3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에 만약에 2가 들어갔다? 여기는 1,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씩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기가 4, 이렇게 4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는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 여기는 각각 두 가지씩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5개야. 5야. 얘가 5가 들어갔다. 5가 들어가면은 여기 5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죠. 5가 들어갔다. 3이 들어갔다. 얘는 4가 들어갔다. 헷갈리게 곱하기로 써놨어. 그죠? 5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여기에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네, 4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3가지.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여기에 6이 들어갔다. 세모에. 아이고야. 그럼 얘는 4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수를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요거는 이제 6이 아니라 2죠. 그리고 얘는 이제 12가 되고요. 얘는 12에 36, 얘는 20에 80이 되니까 요걸 다 더해주시면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29번까지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30번은 희망자만 듣고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안 하고요. 알겠지? 혹시라도 내가 좀 건드려 봤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 했습니다. 이거 근데 되게 쉬워요. 29번이. 자,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고 줬고요. 다항식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에서 fx를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다 이렇게 줬고요. 자, 이런 나눗셈 표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뭐로? 그렇죠? 항등식 표현으로 정리하시는 거죠. 여기 보이는 fx를 이 식으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얘다 이런 식으로 항등식 표현을 주신 다음에 이 항등식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는 저기에 보이는 누구를 fx든 gx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항등식에서 fx, gx 구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좀 와닿을 수도 있지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각 함수들의 차수를 조사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야. 얘가 도대체 몇 차냐를 생각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려면 도대체 fx는 몇 차식이고 gx는 몇 차식이냐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항등식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차수를 먼저 조사를 해야 뭔가 각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차수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얘가 나눈 식이고요. 여기가 나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 차수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2차로 나눴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1차 이하가 돼야 되고, 그죠? 3차로 나눴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2차 이하가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 조건에 맞는 차수를 먼저 찾는 게 1번입니다. 그것만 찾으면 거의 다 푼 거예요. 근데 제일 찾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요 함수 하나를 잡아서, 사실은 얘하고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의 차수가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 아이의 차수를 하나씩 조사해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상수였다면, 그죠? 상수였다면, 여기는 2차식인데, 얘가 상수였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2차식이에요. 그러면 이러면은 나눈 식과 나머지의 차수가 같으니까 얘는 절대로 상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제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차였다. 그럼 얘가 1차면 여전히 얘는 2차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 1차잖아요? 그럼 1차의 제곱 빼기 제곱이면 몇 차가 될 수도? 1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2차식으로 나왔다면 여기는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1차여야 하니까 사실 얘를 1차식으로 만들면 차수가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1차식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 친구는 누구야? 개수가 풀마 1의 x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제곱해서 얘랑 2차를 날려먹을 거니까 이 gx라는 식이 뭐로 결정이 된다? 풀마 x의 개수를 갖고 있는 1차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차수만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에 뒤에는 뭐가 올지 모르니까 k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럼 선생님 3차일 수도 2차일 수도 있잖아요 하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얘가 2차잖아요? 그럼 나눈 식은 2차인데 여기 보이는 나머지가 4차로 넘어가니까 2차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gx가 몇 차여야 한다? 1차여야 한다. 게다가 나머지를 1차로 줄이려면 여기 보이는 개수는 무조건 풀마 1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또 문제에서 최고차인 개수는 플러스다라고 줬으니 gx는 그냥 무조건 뭐면 된다? 네, x 플러스 k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식이 결정이 되면 사실은 거의 다 문제를 푼 건데, 자, 식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fx는 x제곱에 gx를 더한 건데 이게 플러스 x 더하기 k니까 플러스 x 더하기 k가 될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더하기 gx의 x 더하기 k의 통째로 제곱을 쓴 다음에 빼기 x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fx에서 k 값만 구하면 문제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건데, 여기 밑에 조건에 또 뭘 줬냐면 이런 조건을 줬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 fx가 있는데 얘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떨어짐. 자, 근데 이 조건은 간단하죠. fx가 있는데 이 gx를 내가 알아요. 걔를 x 플러스 k라고 하는데 얘로 나누었더니 뭐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인수정리 쓰시면 되잖아. 그죠? 누구를 딱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얘는 그냥 뭐가 된다? 네, 0이 된다. 즉 f 마이너스 k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식을 대입해 보면 f 마이너스 k는 여기는 k 제곱에 마이너스 k 더하기 k니까 여기는 이제 k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이건 그냥 0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빼기 k 제곱이다. 이런 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2k 제곱 빼기 k 제곱이니까 플러스 k 제곱이 되는데, 요게 얼마여야 해? 0이어야 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제곱에 k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되니까 k는 0 또는 1이다. 이런 값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f형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k는 배제가 되고요. 0인 건 k가 이제 1이다 라고 하면 fx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끝. 이렇게 대입하면 fx가 끝이 날 거야. 자, 30번.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2고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요 i는 개수가 2니까 조금 더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 있을 거고요. 얘는 조금 더 널찍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이차함수 두 개를 좀 찍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fx 빼기 1, 여기는 gx 빼기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방정식이 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실근이 집합 A인데요. 집합 A에는 알파고 베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x는 1이다 라는 예하고 gx는 1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계산하면 알파고 베타가 나온다. 뭐 요 x 값은 알파 베타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fx하고 gx하고 같아요. 요거를 또 해봤더니 하나는 누가 됐다? 알파가 됐다. 하나는 이제 베타 더하기 3이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방정식을 이렇게 두 개를 준 거야.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와 g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프는 어떤 개형일까요? 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는 fx, gx를 찾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 추론의 문제가 됩니다. 일단 개형을 찾는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서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조건을 넘어갈 건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가 좀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그래프를 막 그려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 gx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교점 중에 요 신기한 애가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알파라는 애가 있어. 알파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요. 근데 f 알파가 만약에 1이잖아? 그러면 f 알파하고 g 알파도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조합하면 f 알파와 g 알파와 1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네가 1로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건 함수로 보면 교점이거든요. 두 개 교점. 근데 두 함수의 교점이 일단 두 개밖에 없다. 이것도 좀 약간 독특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얘하고 1인데 이것도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막 한번 그려볼게. 그냥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래프 하나 그려봤어. 이렇게 하나 그렸고 그냥 교점이 생기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두 개가 같다라는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플러스 3이라고 놨다고 쳐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놨을 때 f 알파가 1이 나와 g 알파가 1이다의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알파에서 내가 이렇게 그럼 1이라고 이렇게 잡아서 교점을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딱 보시면 무조건 3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 이 교점 기준으로 얘도 교점이 하나 생길 거고 이 교점 기준으로 얘도 교점이 하나 생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은 이렇게 겹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뭔가 내 생각엔 얘 두 개를 하나로 줄이거나 이 친구의 두 개를 하나로 줄여야 되는데 하나로 줄인다는 게 뭐냐면 둘 중 하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점이 선을 그었을 때 3개가 아니라 몇 개로 2개로 줄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알파, 베타의 교점이 2개다라는 것을 저 아이가 둘 중 하나는 중근을 갖는다까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중근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도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알파인데 만약에 fx 이렇게 개수가 2짜리인 애가 이렇게 여기서 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얘 gx 이렇게 무뚝한 친구는 알파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각각이 1이 되는 것은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인 거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이제 1인 거고 여기 gx가 딱 이렇게 되는 곳이 이제 여기가 베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이렇게 좀 급격한 애를 f, 얘를 g라고 했을 때 f 알파 1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g 알파 베타도 1이니까 결국에는 두 개가 1이 되는 것은 알파 베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하나 그렸고 그런데 이제 또 어때?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 더하기 3이라고 준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 보이는 fx하고 gx의 교점을 구해보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얘하고 얘가 나와요. 근데 얘는 알파인데 그럼 얘가 이제 뭐란 얘기예요? 베타 더하기 3이란 얘기거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타가 여기 있는데 그거에다 3을 더한 게 저기 왼쪽에 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또 누구 조건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니까 그럼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구로? 그쵸. 요 접하는 애가 넛대 대한 요 친구로도 한번 우리가 케이스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다시 알파라고 하면 이번에는 gx가 여기서 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널찍하게.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건 좀 되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거든. 그랬더니 여기 보이는 얘가 알파에서 뭐가 되고 1이 되고 그럼 gx는 알파에서 일단 1이 됐다 되는 거고요. 또 fx는 1이다. fx는 1이다.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 얘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게 알파랑 베타라 그랬으니까 얘는 베타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야? fx하고 gx가 같다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 더하기 1인데 fx하고 gx하고 같다의 교점은 여기하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베타보다 오른쪽에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베타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일 때만 누가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한 fx, gx가 될 수 있겠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저걸 확인하는 것까지가 일단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 푼 거긴 한데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누구를 함수 그래프 두 개를 그려놓고서 제가 되는구나 까지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군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좀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30번이고 이게 한 방에 빡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해보시면서 저 조건을 맞는 거를 찾는 과정이 사실 제일 오래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연습이 돼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중에 수투 가면 엄청나게 푼다는 거죠. 그런 걸 풀고 여기 다시 보잖아. 이 문제는 귀엽게 보일 거라고, 그지?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주어졌으면 이제 두 번째는 계산을 좀 할 거야. 계산을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걸 우리가 식으로 옮겨서 식에서도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할 거라는 거거든. 근데 일단 자 보시면 이래요. gx부터 식을 잡잖아. gx는 어떻냐면 g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에요. 그죠? 그리고 gx는 알파에서 접하고 그때 값이 1입니다. 그러면 알파에서 접하고 그때 값이 1이면 식을 x-알파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gx가 될 거고요. 자, fx는 어떠냐면 fx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알파를 집어넣어도 1이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1이에요. 그러니까 fx 입장에서 식을 좀 생각해 보면 f 알파를 집어넣어도 1이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1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로 식을 이렇게 세우죠. 최고창의 개수는 지금 2라고 줬으니까 2라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서 알파를 집어넣어도 뭐가 되고 1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fx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알파에서 접해 알파 x-알파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gx고 그리고 얘가 어때? 알파하고 베타에서 값이 1을 가져
F 알파와 F 베타가 1이야? 그럼 알파 집어넣어도 1 되고 베타 집어넣어도 1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다? 2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수 정리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를 활용할 거냐면 두 개가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다시 볼 건데 이 방정식의 교점이 베타 더하기 3이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정리를 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뭐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서 문제를 좀 풀 겁니다. 같다라고 놓으면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 더하기 3이다. 이걸로 풀 건데 두 개를 같다라고 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1이랑 1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왼쪽으로 식을 넘겼을 때 어떤 식이 나오냐면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너는 넘기면 마이너스 2 x-알파 x-베타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0인데 인수분해를 x-알파로 하나씩 더 해보시면 여기는 x-알파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베타가 됩니다. 는 얼마다? 네, 0이다. 이런 식으로 값이 결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x가 알파인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베타니까요.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생각해 보잖아? 그럼 x값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뭐가 된다? 2베타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놨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는 알파가 됐고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됐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문제에서 그 근이 하나는 알파라고 했고 또 하나는 베타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베타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는 얘를 딱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다가 되니까 앞으로는 베타 대신에 알파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문자 하나가 줍니다. 여기가 지금 알파인데 얘가 베타고 베타 더하기 3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타 대신에는 알파 더하기 3으로 얘 대신에는 알파 더하기 6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두 번째 조건, 두 개를 같다라고 놓았을 때 조건으로 베타 대신에 알파로 표현할 수 있음까지가 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되는데 계산은 저쪽으로 좀 넘어가서 할게요. 자, 조건은 이제 안 쓴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요까지 보시면 이제 끝입니다. 조금 빨리빨리 하긴 했지만 자, 지금까지 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리. 그러니까 지금 fx는 2차고 gx는 1차인데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니까 gx가 알파에서 이렇게 접합니다. 그죠? 좀 넓대대하게 그릴게요.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게 이제 gx고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1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접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 그리고 fx는 조금 더 날카롭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fx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1이랑 다시 만나는 점이 베타였는데 여기가 이제 알파 더하기 3이 되고요. 그리고 얘랑 다시 만나는 교점, 이 그림을 잘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얘가 이제 알파 더하기 6이다까지 이제 식이 정리가 됐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최후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fx 빼기 k 여기가 gx 빼기 k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주거든요. 3개. 그리고 그 세 실근의 합이 10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답을 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fx하고 gx가 둘 다 있는데 이번에는 fx하고 k하고 같아요. 와 또는 gx하고 k하고 같아요를 구했더니 교점이 몇 개가 되었다? 3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교점이 어디서 3개가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잖아. 그럼 여기다 어디다 꽂아야지 교점이 3개가 되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데 꽂으면 4개 되고요. 그죠? 이런 데 꽂으면 4개 되죠? 이런 데 꽂으면 2개 되고요. 3개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고 보면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F하고 G하고 만나는 이 지점. 이렇게 꽂았을 때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fx는 k다와 gx는 k다가 3개야? 여기가 무조건 뭐야 된다? k여야 된다. 이 값을 이렇게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x값의 합이에요. x값. x값의 합은 하나는 얘고요. 알파 더하기 6. 하나는 얘고요. 누군지 몰라요? 하나는 얘입니다. 얘예요. 그런데 이 3개를 다 더해주면 그 값이 10이에요. 이거 가지고 알파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 조금 딱 쳐다보면 다 구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너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나는 누굴 갖고 있냐면 얘를 갖고 있고 이 친구가 이렇게 그려지면 사실은 이건 이차함수에 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네, 대칭축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칭축을 갖고 있을 건데 그 대칭축은 어디서 구해지냐면 여기서 구해져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지금 알파 더하기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대칭축은 얘네들의 절반, 즉 얘네들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2분의 2 알파 더하기 3이 대칭축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대칭축이 당연히 누구한테도 fx는 k다 라는 선을 그었을 때도 이거랑 이게 같아질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 둘의 합이 이 대칭축의 몇 배인? 2배인 2알파 더하기 3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좀 써본 사람들은 많이 봤던 거죠. 그죠? 다시 이 둘의 대칭축이 누구기 때문에 2분의 2알파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항상 2알파 더하기 3으로 일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함수값이 같을 때 얘하고 얘의 합도 항상 대칭축의 2배인 2알파 더하기 3하고 동일할 거고 그럼 여기는 알파 빼기 3이다. 이렇게 x좌표가 찍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그러면 저 마지막 하나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이는 얘가 알파거든. 다시 보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데 얘는 대칭축이 알파예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더하기 6이야. 그럼 얘는 대칭축이 알파면 얘하고 얘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대칭축의 2배인 2알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6하고 더해서 2알파가 되려면 여기는 알파 빼기 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면 x좌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다 알파로 표현이 되면 저 3개를 더한 게 알파 3개와 너랑 너를 더한 게 빼기 3이 되고요. 근데 그 값이 실근의 합인 12가 되면 되니까요. 3알파는 15다. 알파는 5다가 결정이 되고 그럼 알파가 결정이 되면 베타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어디?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베타. 그래서 알파에다가 3 더한 게 베타니까 베타는 8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K만 구하면 되는데 K는 F. 여기에다가 알파에다가 누구 집어넣어 보면 5 집어넣어 보면 F1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fx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식에다가 알파 어디 갔죠? 요 식에다가 이제 알파 3 이거 5랑 8 넣어서 최종적으로 저기 보이는 11만 대입하시면 내가 찾는 함수값인 K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하면 이제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3개의 값을 더해서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